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6일 도쿄에서 1591명, 카나가와 591명, 사이타마 394명, 치바 311명, 오사카 560명, 아이치 364명, 효고 248명, 홋카이도 11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0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5만 9,43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6만 15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0명, 효고, 아이치에서 각각 9명, 도쿄에서 8명, 홋카이도에서 5명 등 총 6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82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83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4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6,76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9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9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13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5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765명으로 전체의 약 48%, 40대에서 50대는 총 474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에서의 감염이 56명, 직장 내 감염이 41명, 시설 내 감염이 2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113명, 입원 환자는 65명 증가한 3,09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6,343명, 누적 사망자 수는 65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5일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6,001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19개의 지자체에서 사상 최다 감염자가 확인되며 전국적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도 1,591명의 감염이 확인되고 중증 환자도 113명으로 사상 최다가 되었습니다. あんまり遊びに来ない方がい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先月からこの日に会おうと思ってたらもうどんどんコロナがエスカレートしてってなんかコロナの流れとうちらの流れは合わないよねっていう話をしてましたでも明日から確か緊急事態宣言ですよね今日はどういったご用事で渋谷に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アルバイトで必要な服買いに来てて明日からちょっと不要不急の外出ができなくなるので急ぎ目で買いに行かないとなって感じです。 칸사이 지역이 2부 사연으로 구성된 칸사이 광역연합은 이날 수도권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기 전에 대상 지역으로의 왕래 자제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날 후생노동성에서는 7일 정해지는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감염 상황 분석 등을 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 자문회의의 와키타 자장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直近1週間の新規感染者数を見ますと、東京都だけで全国の4分の1を占めていますし、1都3県の首都圏では、全国の2分の1の感染者数を占め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すなわち大都市圏における感染を抑制しなければ、地方での感染の発生も抑える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状況にあります。感染拡大の抑制におきましては、市民の皆様の協力が不可欠と考えています。 이번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는 곳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1도 3연으로 기간은 8일부터 2월 7일까지 예정입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제시한 조치의 원안에 따르면 이벤트의 인원 제한을 5,000명까지 하고 수용 인원의 상한을 50%까지, 영화나 연극, 콘서트 등은 오후 8시 이후 자제가 요청됩니다. 이러한 이벤트의 인원 제한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은 애완견 등의 리드주를 수제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9일 요코하마에서 예정되고 있는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에 기대를 걸며 약 300점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開催さ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連絡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か？まだないですね。はい。ダメならダメで、もうしょうがないと腹をくくってますね。はい。 이번 박람회가 어떻게 될지는 7일 주최자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 선언, 그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치현에서는 6일 사상 최다인 364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この傾向が続いていくとなると、緊急事態宣言の発出
要請も視野に入れていか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は、ちょうどこの会見始まる直前3時半過ぎに、西村大臣とは電話で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 니시무라 담당상은 이날 저녁 회견에서 緊急事態宣言の発出に向けてですね、今その内容の詰めを急いで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今夜中にはきちんとしたものを作りたいと、案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긴급사태 선언의 구체적인 안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긴급사태 선언에서는 백화점, 놀이동산, 파친코, 노래방, 라이브하우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휴업을 요청하였지만 이번 초안은 휴업 요청은 없으며 대부분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각 지자체가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인터넷 카페 등의 휴업 요청으로 숙박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지 않고 감염 대책을 취하면 통상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富岳などを使ってですね、私どもシミュレーションもやってまいりましたし、感染リスクが低いということのそうしたエビデンスも取ってきましたので、昨年の春のようにですね、何か一律に休業自粛休業してもらう、休んでもらうというような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이번에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상호는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또 음식점의 협력금 상한은 지금까지 하루 4만엔에서 2만엔 늘어난 6만엔으로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음식점만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도쿄에서 1.1로 가정할 경우 도쿄에서 이대로 새로운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감염자 수가 2월 말에는 약 3,500명, 3월 말에는 약 7,000명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한정한 대책만 해도 감염자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약 1,300명의 상태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4월 긴급사태 선언과 같은 대책을 취한다면 1개월 반 후에는 1일 100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일본 의사회는 회견을 열어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今回の緊急事態宣言は1都3県に限定したものですが、今後の感染拡大の状況によっては全国的な発令も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必要な時に適切な医療を提供できない、適切な医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これが医療崩壊です。 現実はすでに医療崩壊です。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집에서 요양 중에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1년간 122명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22명 중 상태가 급변하는 등으로 숨진 사람은 90명, 122명 중 56명은 감염이 급속히 확대된 지난달에 사망하였습니다. 또 6일에만 전국에서는 65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는 6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의 재발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식 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인내를 강요하고 자신들은 참을 수 없는 건가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민, 입헌민주 양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회식 규칙의 필요성을 확인 후 중참 양원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8시까지 4명 이하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인터넷상에서 보도되자 댓글은 비판 일색이었으며 의원이 이 정도의 위기감이니 국가의 대책은 진행될 리 없다. 국민으로부터 불만을 듣지 않는 회식 방법을 찾고 있다 등의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중참 양원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식의 룰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7일 이후 다시 협의할 전망입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규칙화하지 않으면 판단을 못하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다. 남에게 인내를 강요하면 자신도 참는다. 이런 당연한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라니. 명분화하는 내용이 점점 유치해지고 있다. 이럴 시간이 있다면 코로나 대책을 위한 예산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도마에 올린다는 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만 골몰한다는 증거이다. 시시하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유치원 같은 규칙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회식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어른이라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 태평하게 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때가 아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규칙을 만들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 국회의원 자신이 살을 내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즉 의원 급여와 세비 사건과 정수 삭감, 신속히 대응 착수해야 한다. 이 사람들 바보인가? 일본의 장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지금 자민당은 정말 위기감 결여이다.
고이즈미 정권 이전이었다면 누군가 이의를 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은 중국에 밀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조선업계의 1, 2위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새 회사가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 회사는 일본 조선업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1월 1일부로 설립하였습니다. 6일 새 회사의 사장인 마에다 아키노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제휴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며 서로의 강점을 살리겠다라며 포부를 말하였습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억제한 환경 성능이 높은 배의 설계나 양사의 수주를 위한 영업 업무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세계 정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일본의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 업체에 밀리며 세계 점유율이 3위까지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도 가세하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1, 2위의 회사가 환경 성능이 높은 배의 개발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열세가 계속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반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의 쇼핑 등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는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2인 이상의 세대에서 31.8로 나타나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국 8,4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반년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지, 자동차나 가전을 구입할 때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소비자 심리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12월 2인 이상 가구의 지수는 31.8로 지난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지며 4개월 만에 악화되었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는 작년 4월 21.6까지 하락한 뒤 개선 경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감염이 다시 확대되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내각부는 소비자 심리에 대한 기조 판단을 여전히 어렵지만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서 제자리 걸음이 보인다로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내각부는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소비자 심리를 더 억누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감염자가 줄면 회복도 생각할 수 있어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전국에서 18,621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335건, 1.8%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입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가구는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에서 163만 6,723가구로 작년 같은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고령자 인구로 90만 2,899가구, 전체의 55.4%를 차지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국가의 지원제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되며 생활이 공공한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도 사면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